이미 우리나라에서 여성암 중엔 1위 암이거든요. 유방암은 5년이 지나도 찔끔찔끔 이렇게 재발들을 해요. 24년 만에 재발하신 분도 있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겼잖아요.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 전문정입니다. 오늘은 여성암 중에 발병 1위죠.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에 근무하는 이정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방암 환자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교수님이 느끼신 유방암은 어떤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유방암은 아주 중요한 질환이죠. 의사들조차도 많이 놓칩니다. 뭐냐면 의사들은 치사율이 높은 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폐암, 췌장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치사율이 높습니다. 많이들 돌아가세요. 유방암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지나서도 재발할 수 있고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데다가 평균 발생 연령이 문제예요. 췌장암, 폐암, 담도암, 담낭암 이런 암들은 보통 다들 60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이에요.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 분들이 평균 나이가 50대 초반이라는 얘기는 35쯤 돼서 이제 애기 낳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애가 대학 아직 안 갔네. 그럼 집에서 한창 엄마 노릇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들이 걸리는 병이 아니고 엄마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45, 50, 55 이쯤 되면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내가 여성으로서 이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다가 그렇지 않은 시기로 거쳐 올라가면서 내가 그 다음 내 챕터를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실 때 그때 유방암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분은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어떻게 자기 삶을 지켜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치사율이 높네, 생존율이 높네 이런 걸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지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집안의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내지는 엄마가 잘 살아 계시는데 엄마가 너무 우울해하셔. 내지는 엄마가 자기 건강에 온통 신경만 다 써. 그러면 그 집안은 뭐가 될까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여성암 중엔 1위 암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옛날에는 선진국에서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저기 동남아시아에서도 어디에서도 여성들이 걸리는 암 중에 가장 흔한 암이 유방암이라는 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에 대한 관심 매우 중요하고 빨리 찾아야 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고 결정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찾아서 잘 해결하고 내 삶에 크게 데미지가 없도록 이렇게 극복하고 지나가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다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유방암은 알면 알수록 복잡한 암이라고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유방암은 생존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라고 하시면 또 그만큼 재발이 많아서 또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암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까 제가 치사율이 높은 암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폐암 그러면 재발하는 경우에 한 7, 80%가 2, 3년 안에 재발을 거의 다 해버린대요. 췌장암도 그런가 봐요. 이런 암들은 5년 안에 재발을 하는 분들이 전체 재발하는 분들의 95%.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5년을 잘 지냈어. 그러면 자, 축하드립니다.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완치.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암들이 있습니다. 유방암이 그 중에 대표적인 건데요. 유방암은 5년이 지나도 찔끔 이렇게 재발들을 해요. 몸 딴 데에서 20년쯤 25년 지나서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가장 옛날에 수술했는데 이게 분명히 재발을 했구나라고 느꼈을 때는 24년 만에 재발하신 분도 있었어요. 1기 유방암 5년 생존율이 거의 95%막 이렇게 됩니다. 10년쯤 생존하실 가능성도 한 90% 이렇게 되세요. 점점점 치료법이 더 발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5년 생존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오른쪽 유방암으로 5년 잘 살았는데 왼쪽에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얘가 잘 나았지만 언젠가 어딘가에서 다시 나를 찾아올 가능성이 10%안 되지만 있기는 해요. 완치가 딱 돼버리면 좋겠는데 5년이 지나도 의사들이 완치되었다 소리를 잘 하지 않아. 대신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그거랑 관련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방암이 또 종류가 나눠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흔히들 이제 루미날 A, 루미날 B, 헐투, TMBC, 삼중음성 유방암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암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는 5년 동안 약을 먹었었어요. 5년 동안 약을 다 먹고 5년 자 완치된 것 같아 하는 시점에서 이분들을 모아다가 20년 동안 어떻게 되나를 본 연구가 있었거든요. 네. 정말 오래 걸렸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발표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기, 2기 초 정도를 임파선 안가 있는 암이라고 하거든요. 유방암 중에서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유방암 환자분들의 3분의 2 정도 되세요. 근데 그분들이 5년을 다 약을 다 먹었어요.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고 있을까? 20년 동안. 약 다 먹고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20년 지나 보니까 그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재발을 띄엄띄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5년이 지나서 완치하고 병원에 다시는 안 가면 될까요? 그래도 내가 남은 가슴 괜찮은지 반대쪽 가슴은 괜찮은지 살피고 내가 몸 건강 검진 받는다 생각하고 내 폐는 건강한지 내 간은 멀쩡한지 이런 것들 살피고 그러는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오래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수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임파선 전이가 많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약을 5년 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약을 조금 더 드실래요? 이렇게 하고 의논을 해서 한 10년까지도 약을 드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10년까지는 쭉 봐드리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사실은 그분들은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암들이 있어요. 유방암 중에서 이제 4분 중에 1분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한 6, 7년 지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헐투 있는 암, 삼중음성 유방암 이러면 막 재발 더 많이 한다고 걱정들 하시면서 저를 찾아보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수술하고 치료하고 6, 7년 지났을 때 괜찮으시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저를 계속 찾아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실제 수술한 환자분 중에서도 재발해서 오시는 분이 많으실까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4년쯤, 15년쯤 전에 저한테 수술을 받으시고 쭉 이제 관리를 하고 다니시다가 재발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 이분은 반대쪽에 재발을 하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암이 벌써 3기였어요. 그리고 헐투도 양성이라서 그걸 다 잘 지나가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반대쪽에 암이 생겼어요. 근데 정말 이분이 제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주셔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꾸준히 받으셨던 거죠. 반대쪽에 생긴 유방암이 보니까 상피내암이에요. 양쪽이 다른 암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옛날 그 암은 헐투가 있었던 암이고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없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헐투가 없고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분은 예전에는 정말 힘들게 치료받으셨거든요. 임파선 전이도 많이 돼 있을 때여서 그 옛날에는 임파선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크게 수술 받으시고 항암 표적 다 받으시고 그 고생을 하고 지금 잘 이제 극복을 하셨는데 반대쪽에 또 생기셔서 굉장히 좌절하긴 하셨어요. 좌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망을 하셨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해주세요. 네, 이분이 저한테 수술 받으신 지 보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이분은 아직 조직검사 결과도 모르세요. 아. 제가 미리 봐서 알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어요? 처음 수술 받으셨을 때는 가슴을 남겼어요, 이분이. 반대쪽에 넓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슴을 다 수술하셨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잘 지내실 거예요. 왜냐면 옛날 암은 이미 극복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3기 말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다 나으셨어요. 그리고 반대쪽의 상피내 암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홀도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항암 치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럼요. 옛날처럼 또 그런 힘들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고 슬퍼하시고 그러시긴 했겠지만 계속 잘 지내실 거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